출석을 좀 불러볼게. 인이 어디 있지? 네. 아니. 현서지? 세안이지. 네. 이름이 어떻게 될까? 하준이 상담을 안 했었나? 네. 그치? 오늘 첫 수업인데 아직 방학 안 한 사람들도 있지. 방학 이미 한 사람 있어? 오, 무슨 건 워낙 빨리 했고 나머지 이제 슬슬 방학 할 텐데 평소에 한 10 정도에 공부한다라고 하면 오늘 뭐 한 7, 8 정도로 할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여유롭게 하진 않았어. 근데 여유롭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차근차근 봐보자. 그래서 간단한 OT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볼게.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한다는 말 다은이 믿어 안 믿어? 나는 안 믿거든? 의지를 갖고 하는 거는 되게 쉽게 꺾여, 이 의지가. 그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 습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습관의 영역으로. 그치? 이 습관의 영역으로 하는 거는 물론 의지가 필요하겠지? 특히 윈터스쿨 같은 거 해보면 알겠지만은 아직 방학 시작 안 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윈터스쿨 해보면 첫날이랑 둘째 날, 막 세 번째 날까지는 막 거의 죽을 것 같아. 아침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피곤하고 막 그렇거든. 근데 일주일 정도 버티잖아. 그러면은 그냥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었나 보다 하고 적응이 돼. 진짜 적응돼. 그러니까는 좀 버텨보려고 하면서 의지를 갖고 습관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꼭 좀 잊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는 아침에 이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치?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까 누가 게임 중독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새벽 3시, 4시까지 한번 이제 롤 한 판 하고 2판 하고 3판 하고 하다 랭킹 정도 가고 싶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아침에 11시, 12시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윈터스쿨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하고 있는데도 그렇으면 그건 진짜 안 되고. 그치? 그럼 오늘만 좀 쉬자 하고 해보면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2달이 금방 순삭돼. 이 2달에 진짜 대학이 크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아침에 규칙적으로 잘 일어나자라고 결심하자 하고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장치를 좀 만들어 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플래너 받았지. 그 플래너 이제 내가 구입한 건데 플래너 인증을 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해볼게. 하는데 나는
지금 그치 받았지? 근데 나는 이미 윈터스쿨이나 다른 관련 독서실에서 하고 있어서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플래너를 돌려주면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러면 안 하는 걸로 알게. 나한테 안 돌려주면은 근데 돌려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하겠다는 얘기지. 요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테니까 요거 좀 준비를 해주고 같이 해보기로 하자. 그래서 얘는 첫날에는 이제 그냥 아침에 인증하면 되고, 근데 둘째 날부터는 전날 계획표랑 계획표 완성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다 했고 뭐 다 했고 뭘 못했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오늘의 계획표 이 두 개를 사진 찍어서 같이 붙여서 그냥 인증하면 돼. 시간도 넉넉하게 할게. 10시까지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설마 이때까지 안 일어나진 않겠지. 그치? 오전 10시.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 인증하는 거 우리 각자 만든 단톡방 있잖아. 3인 단톡방. 거기에 올리면 돼.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줘. 나한테. 근데 그 단톡방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니까. 근데 그거 하면 약간 가정의 불화가 생길 때가 있기는 해. 많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제일 난감할 때는 그 단톡방에서 싸우실 때가 있어. 서로. 거기에 올리는 걸 추천하는데 나는 정말 좀 힘들다 하면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줘. 그렇게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우리 반 단톡방에 올렸는데 내 시간표 올렸지, 그치?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 올려놨는데 그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에 그 미니 윈터스쿨을 하려고 그래. 내가 붙인 이름 미니 윈터스쿨. 이게 당연히 수강료 없으니까 그냥 나 수업 준비할 때 너희도 그냥 같이 와서 공부하는 거야. 9시까지 와서 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안 오면은 무한 모닝콜. 그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졸고 있으면 깨워주는 거. 그거 두 개 해서 12시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카 가서 하는 거 할 수 있을 거거든. 아침이 힘든 거니까 아침에 하는 걸 좀 도와줄게. 요거 할 테니까 평일에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해서 며칠부터 하겠다라고 나한테 신청을 해줘. 그렇게 하면은 요거 같이 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몇 시부터? 9시부터. 거의 계획표 올려놨는데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1교시고 10시 반부터 그 다음에 11시 45분까지 2교시고 이렇게 두 타임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뭐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좀 더 있어도 돼. 이제 1시부터 내가 수업이 있어서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알았지? 바로 신청을 해줘. 방 늦게 하면 늦게 하는 대로 얘기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과목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거, 그치? 균형에 신경을 쓰는데 특히 뭐 해보냐면은 계획을 세울 때 전체 8주잖아. 8주에서 9주 정도 되지? 그거를 국수 영탐을 다 8로 한번 나눠봐. 날려서 내가 하고 싶은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치?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이만큼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뭘 해보냐면은 일주일의 계획을 일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뭐 월요일 아침 같은 데 먼저 세워봐. 일주일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첫날 내가 계획한 만큼 못했어. 그럼 둘째 날에는 이만큼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셋째 날에는 오히려 오버해서 했어. 그런 날도 있나? 그러면은 네 번째 날에 조금 더 줄여서 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6일 차까지 항상 일요일은 비워놔. 토요일까지 했는데 다 못했어. 그러면 일요일에 자기 자신한테 약간의 벌을 내리는 거지. 일요일에 더 해야 돼. 마무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채워나가면은 그러면 진짜 2달 뒤에 너희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발전의 구체적인 내 목표는 뭐냐면은 오늘 본 미니 모의고사 있잖아. 이거는 다 맞아야 돼. 이거 여기 킬러 문제 없어. 15문제 중에. 그치? 근데 지금 각자 점수 알고 있지?
이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원수투 특강 나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별적으로 계속 물어볼게. 수원수투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그치? 할 테니까, 이렇게 좀 갈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면은, 플래너 인증하는 거. 이거랑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숙제 있잖아. 이 숙제를 다 못 태운다 라고 하면은 너희한테 그 공지 문자가 나갈 때 거기 이제 클리닉 대상 이렇게 뜰 거야. 나는 클리닉 대상. 근데 클리닉 대상 하고 보면은 그냥 클리닉 시간이 이게 토요일 1시부터 4시, 5시까지로 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때 안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치?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우리 화목반이잖아? 화목반이면 월수금에 6시에서 10시 사이에 오면 돼. 그때 오면은 이 가운데 교실 있잖아? 거기서 공부하고 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할게. 그래서 필수 숙제는 꼭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필수 숙제. 필수 숙제가 있고 추가 숙제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필수 숙제는 꼭 하기. 그치? 다은이 신나지? 이렇게 하는 걸로. 얘나 재밌겠지? 아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 주에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에 대한 얘기인데, 수험수투에 대한 얘기는 뭐 특강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미적분은 일단 개센란데, 이거 어렵지 않은 책이지만 좀 꼼꼼하게 풀면서 넘어갈 필요는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잘 참고해서 풀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스매싱인데 그냥 이거 유형서야. 유형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서니까 이거를 반드시 1월 달에 끝내야 돼. 1월에 끝내야 3월 달부터 우리 이제 기출 리버스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이제 교재들이 있거든? 특강 때 해봤던 사람들은 방학일기 이런 거 풀어봤을 텐데, 이제 예습일기도 있고, 복습일기도 있고, 이제 일기 시리즈가 계속 있어. 도형일기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일기 쓰면 돼. 신나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체 교재를 좀 많이 나눠줘서, 내신 대비 기본적으로 잘하면서 수능 대비도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게. 근데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이거는 내신에는 많이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 유형이다. 이건 수능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내신이 좀 범위가 더 넓고 수능이 조금 더 범위가 오히려 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내신이 오히려 좀 범위가 더 넓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럼 바로 진행해볼게, 오늘. 이 지도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특강 때 첫 수업 때 했던 지도인데,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 한번 가볍게 지도부터 보고 가보자. 미적분 지도인데, 여기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 여기가 이제 극한, 그 다음에 이쪽이 미분, 도함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가 적분. 이렇게 가로축을 세워보면 세로축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 로그 함수가 있고, 삼각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수1이고 수2인 거야. 그치? 요거를 이제 합친 게 미적분이라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제 뭐 특강 때 했던 부분은 어디였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었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걸 했었던 거였고, 뭐 지금 선행 안 했거나 특강을 안 들었었다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 처음 하면서 제대로 해보면 되고, 한번 했던 사람들은 좀 기억을 잘 되살려서 여기 빠르게 좀 적응을 해보도록 하고, 많이 까먹었다는 표정 짓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질문 한번 해볼까? 수열의 극한 오늘 배울 거거든? 근데 수열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우리 배울까 안 배울까? 안 배워. 그치?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이 연속, 일단 연속이 아니잖아, 수열은. 항들이. 그치? 자연수잖아, 전부 다 정의역이. 그러니까는 미분적분 같은 거는 배울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배우는 순서로 가면은, 이제 2달이 후딱 갈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수열의 극한도 구체적으로 단원이 두 개로 정리되어 있어. 1번, 2번이 있는데 요 두 개를 1번은 오늘 다 할 거고 2번도 최대한 많이 나가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 진도를 나가고 나서 목요일에 얘네들을 반복해서 하고 유형별 정리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1, 2단원이 연관성이 되게 깊어. 되게 깊어서 같이 배워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자. 하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개념 셋 라이트 한번 펴볼까? 책 없어? 없는 사람 한 명 더 없어? 풀면 2회차도 풀리는 거예요? 오늘은 네. 그 배웠던 거 아, 복습하고 네. 그다음에 스매싱까지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쌤 1회차 다 고치고 네, 고치고 나서 2회차는 그냥 나눠주면 나눠만 줄까요? 네, 나눠만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2회차 혹시 나눠 받았을까요? 몇 명은 받았어요? 몇 명 받았어요? 다른 건 아, 다 나눠주고 네, 네, 네. 선생님, 저기 학생 목록에 없는 학생들을 일단 그냥 놔둘까? 누구 없는지 좀 적어놔주면은 될 것 같아요. 헤딩을 적어가지고 그럼 어떡할까? 이 회는 미니모사 2회는 오늘 숙제 아니고 다음에 목요일에 숙제로 줄게. 일단 갖고 있어. 못 받았어? 미니모사 2회 못 받은 사람. 됐어? 응. 일단 여기까지만 받고 뒤에 거 인쇄 나오면 더 줄게. 오늘 계속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수투 얘기를 할 거야. 수투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하는데 대부분 수투랑 비슷해서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만약에 수열이 여기가 n축이고 이쪽이 일반항 AN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는 수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냐면은 여기를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잡혔을 때 항이 처음에 1항이 여기 있었어. 그다음 2항이 여기 있었어. 3항이 여기 있었어. 4항이 여기야. 5항이 여기야. 6항이 여기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한없이 3에
가까이 가는 상황에 수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그치?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원래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기본이었었지. 이제 n이 무한대로 바뀐 거야. 그리고 여기다 수열 표시를 이렇게 해줘. 한 다음에 요 값이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지금 끝이야. 근데 이런 질문은 한번 너희 스스로 해보고 넘어갈 만해. 책에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n 이라든가 리미트 n이 3으로 갈 때 an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게 될까 아니면 우리 그냥 무시할까 이런 건 안 배울까? 이 두 개 어떨 것 같아? 찍어봐. 안 배워. 배울 수가 없지. 그치? 왜냐면 n이 자연수잖아. 수열에선 자연수로 정해져 있지, 정의역이.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갈 때 2.999랑 3.001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수열은. 그치? 다 분절되어 있잖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다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 하면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갈 때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러면 수투랑 비슷한 점과 공통적인 부분과 다른 점이 바로 구분이 될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 이제 수렴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 같은 거 봐볼까? an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취해보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해보면 여기가 점점 마이너스 2분의 1 갔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하면서 부호는 왔다 갔다 하지만 0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치?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는 이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수렴에 대한 설명 끝났어. 근데 이제 발사한 상황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발사는 이제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겠지? 2의 n승 같은 거 발사할 거라는 거 하는 거 예상되지? 이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얘가 점점 급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버리면 이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지금 바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근데 이제 하나 차이점이 있어. 수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 알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물론 이거 무한대로 발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사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두 가지 상황은 수투에서 나왔던 상황이야. 그치? 근데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진동의 대표적인 예시는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일 때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수열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없이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도 어떤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치? 이런 것들을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렴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인 거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 보기로 할게. 칠판 지우는 동안 대표형 1번 한번 가볍게 풀어봐. 8쪽의 대표형 1번.
괜찮지? 어려운 거 없었지? 지우개 크네.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이 부분 한번 봐보도록 할게. 근데 여기도 이제 나는 설명을 할 때 수투랑 비교해보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게 돼. 수열의 단원이 넘어갔으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이란 말 지우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수투에서. 그치?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 3, 4, 5번에 있는 공식들 한번 봐봐. 공식을 할 것도 없지. 그치? 무슨 연산에 대한 얘기야? 사친연산에 대한 얘기야. 사친연산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거는 수능에서는 약간 쪼잔하게 다가가지는 않는데 내신에서는 이 부분을 보거든. 특히 어떤 문제냐면은 그 기니기로 해서 진입 판정하는 문제 수투에서 했었잖아.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미적분에서 나온단 말이야. 미적분에서 나올 때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두 가지는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각각의 수열이 수렴해야 돼. 그치? 이거 중요한 상황인 거니까 거기 9쪽에 개념 노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거기다 좀 줄을 쳐놓으면 되겠어. 그치? 요건 이게 없으면 함부로 극한을 분배하면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두 번째는 특히 두 번째 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뭐였어?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치? 그럼 이거 몇 번? 5번에 있는 거. 5번에 bn이 0이 아니어야 된다랑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있잖아.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진입 판정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골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내가 여기 있는 공식을 칠판에 다 쓰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치? 다 알 수 있는 건데 사친연산에 대한 얘기였다. 각각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분모 0이 아니어야 된다. 요 특징만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저거 지금 보일러 껐어. 근데 아직 덥지? 괜찮지? 그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갈게. 개념 2번으로 가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보는데 이것도 역시 수투 내용을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 그치? 그러니까 너희 부정형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를 아니다, 이거 아니었지? 그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배웠었어. 0분의 0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었고 네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미적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뭐랑 뭐냐면은 요거랑 요거 이 두 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0분의 0꼴일 때는 뭐 위아래가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영인자를 지워놓고 나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치? 근데 수열끼리 이렇게 지우고 극한이 각각 취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 상황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래서 거기 10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1번 유형, 2번 유형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수투랑 계속 연결 지어 보면은 그냥 내가 다 아는 사실인 애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것도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밑에가 만약에 수열이 뭐 n에 대한 다항식이었다라면은 최고창으로 나눈다. 요 정도. 요거는 최고창을 묶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따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하나만 더 개념 봐보자. 이것도 역시 수투 내용. 뭐냐면은 대소관계 비교인데 이제 어떤 두 개의 다항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열끼리 비교를 해봐. AN이 BN보다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크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보자. 그치? 근데 여기다 이제 극한을 씌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경우가 이거밖에 없을까?
수투에서 배웠던 게 뭐가 더 있었지? 같아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잘 기억하고 있네. 그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지. n분의 1이랑 n분의 2를 보면은 어떤 n을 대입하든 항상 얘가 더 커. 그치? 이거에 맞긴 한데 여기다 극한을 취하면 결국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얘 또는 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이게 지금 11쪽에 있는 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 그치? 그래서 거기다만 좀 체크를 해놓을까? 이 11쪽의 개념 노트 3번 부분에 작게 써져 있는 글씨에 bn이 an보다 항상 크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같을 수 있다. 그치? 이 정도 인식을 하면은 기인이 문제에서 헷갈릴 일은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치? 간단하게 16쪽까지 대표형 문제 위주로만 한번 풀어보자. 대표형 문제 위주로 푸는데 어렵진 않은데 내가 좀 설명을 잡아서 포인트를 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유나 그 숙제로는 다시 안 해도 돼. 그냥 수업 때 한번 다시 복습하고.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숙제에서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요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4번을 한번 같이 봐볼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위에가 3am 플러스 5야. 7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값을 구하라. 이렇게. 그치? 이 극한을 분배하려고 하면은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an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 그치? 그게 지금 당연한 사실인 거지. 그래서 좀 전에 성질에서 배웠던 게 전부 다 이제 어디 갔어? 그 아까 구쪽에서 배웠던 성질에서 결국엔 이 수열이 수렴해야 각각 수렴해야 극한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던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리미트 n에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처음이니까 원리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은 7. 이렇게 계산하면은 원래는 틀리는 거야. 지금 그 근거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3알파 플러스 5, 그 다음에 밑에가 알파 마이너스 1은 7.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3알파 플러스 5는 7알파 마이너스 7 해서 4알파는 10인 거니까 알파는 3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극한을 취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말 때문에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값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그치? 값이라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값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치? 그러니까 뭐랑 구분을 해보냐면은 처음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해봐. 여기 8쪽 한번, 아니 8쪽 말고 12쪽 한번 가볼까? 12쪽. 12쪽에 가보면 극한을 조사하고란 말 있잖아. 조사라고 할 때는 수렴인지 발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명확하게 값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요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에서 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참고를 해봐. 그러니까 BN으로 치환해서 하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치환을 해서 계산한다라고 외우지 말고 왜 치환하는지 납득을 해야 돼. 왜 치환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거든. BN이 7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 정보는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치환하는 식에 대한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써보면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 이렇게 가보면 3am 플러스 5는 an, bn, 마이너스 bn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넘기면은 3 마이너스 an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bn이네 3 마이너스 bn에 an 깔고 이쪽은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면 an에서 정리해보면 an은 3 마이너스 bn 분의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에 여기다가 극한을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취해버리면 여기가 이 극한 7 여기 극한 7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요것도 3이 나오네.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석풀이야. 이게 원래 정석풀이인데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미니 이해됐어? 괜찮아? 봄이 괜찮아? 저녁 든든히 먹고 왔어? 아니야? 유나 잘 못 챙겨 먹었어? 저녁? 안 먹었어 아예? 더워? 지금 최대로 꺼놨어. 창문을 열까? 그러면 잠깐 열어놓을까? 응. 저 끝에 쪽 열어놓을. 아 거기 열어놓을래? 근데 가려면 너무 추운데. 반만 열어. 열어놨다가 더 추우면 닫아 다시.
이 여름방학 때 내 모습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11, 12월에 한 10kg 정도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몸무게 앞자리가 5로 바뀌었어. 네? 그래서 죽으라고? 돌아가라고? 60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냥 이제 6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예, 내가 너무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있고 해서 밥을 자꾸 안 먹었더니 빠지더라고. 근데 내가 그 단톡방에 올려놨잖아. 내 스케줄표가 9시부터 10시까지 쭉 있으면 밥을 2번 먹어야 되는데 한 번은 뭐 집에서 간단하게 싸우려고 하는데 한 번은 뭘 사 먹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이시원 선생님들이 단체로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사 드신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합류하라는 거야. 근데 나 저기 본관에 있다가 저기 20시간 들러서 먹고 여기까지 오고 또 그러긴 좀 그렇잖아? 애매하잖아?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인간 실험, 생체 실험을 한번 맥도날드로 해보는 걸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2달 동안 한번 먹어보는 걸로. 평일에만. 근데 좀 근데 감자튀김은 안 먹으려고. 감자튀김 안 먹고 제로 콜라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그럼 나름대로 햄버거도 완전 식품이란 말이 있잖아. 근거 없어? 도전해보고 너무 물려서 질렸다 하면 솔직하게 고백할게. 오늘은 딴 거 먹었다 이렇게. 멀쩡할 거라고 믿음을 가져줘.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1955버거인가? 그거 한 번도 못 먹어본 건데 그거 먹어봤어. 근데 그렇게 맛있진 않던데 그거는. 계속 바꿔보려고 그때 입맛 찾을 때까지. 저 열으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좀 더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 여기는 좀 별표를 쳐놓을까? 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부분은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별표를 쳐놓고 넘어가도록 할게.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은 일단 교육청 30번은 고정이야. 3월달에. 3월달만. 3월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일단 이 문제 맞춰야 돼. 30번. 그리고 어디 또 고정이냐면은 학교에 상관없이 나와. 우성고든 관양고든 양명여고든 안양여고든 평촌고든 이거 지금 다 나와. 요 관련 문제가 약간 킬러 형식으로 나와. 개념성 라이트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 그치? 근데 기본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이 아래 n승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거는 수열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면 헷갈릴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경우를 못 나눠서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승에 발산 수렴 여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공비가 1보다 클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2의 n승이라고 해봐. 어떻게 돼? 수렴에 발산해? 발산하잖아. 그치? 이건 더 쉬워. 공비가 1이면 그냥 1인 거야. 수렴, 1로 수렴. 물론 여기 지금 a 곱하기 r의 n승이라면 a로 수렴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지. 0으로 수렴.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치? 쉬워.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될까? 이게 진동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발산인 거. 진동.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여기 발산이.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발산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는 특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이 두 개지. 이 두 가지는 수렴이고 수렴이잖아. 그치? 공비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지금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했을 때가 수렴한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묶어서 하지 말고 5개로 나눠놓고 푸는 연습 자꾸 해봐. 하다가 이제 연습이 됐으면 묶어서 같이 따져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좀 전에 했던 얘기 여기 있어. 그 18쪽에 아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쪽에 등호가 붙은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거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a 곱하기 r의 n승이라고 돼 있으면 이때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겠지. 첫 번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되겠지만 두 번째는 a 값이 0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다. 어려울 거 없지? 잠깐 쉬었다 할게. 햄버거만 먹으면 병 걸려요. 병 걸린다고? 아 그래? 그 구라였어? 충전? 아 그래 알았어. 어디서 하고 있어? 아, 독서실에서 에서 하고 있어? 네, 어. 담톡방 있잖아요. 어. 양명여고가 안양여고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양육용으로 돼 있어? 네. 바꿔줄게. 당연히 안양용인 거 알고 있는데 바꿔줄게.
여기 한번 연습해 볼까? 대표형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좀 풀어보고, 특히 대표형 3번은 좀 같이 해볼게. 지금 몇 문제 안 되니까 해보는데, 그냥 내가 풀게. 이거 두 개는 그냥 같이 풀게. 이 보면은 두 번째 문제 봐보자. 01의 두 번째 문제 보면은 2의 2n승 플러스 1분의 위에는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2의 n승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읽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등비수열의 극한은 분모에서 미칠 절대값이 가장 큰 거듭적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돼 있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밑을 2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좀 바꿔보면 3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 그 다음에 이쪽은 얘 4의 n승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치? 이 지수를 이렇게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은 여기서 위아래를 4의 n승으로 나누는 게 핵심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나눠버리면 1 플러스 4의 n승분의 1 하고, 위에는 3 곱하기 4분의 3의 n승 플러스 4분의 2의 n승.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극한을 각각 취해주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취해주면은 여기가 0 사라지고 0 사라지고 여기도 0 사라지고, 그래서 이 값이 1 플러스 0분의 0이 된다. 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아까 이 얘기를 빼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수원수투랑 공부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둘까에 대해서 각자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난 이런 건 좀 반대야. 막 9대 1이나 8대 2 이거 있잖아. 이렇게는 가면은 안 될 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수능 최저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미적분은 올인이다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수원수투의 내용이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튼튼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자꾸 까먹으면 미적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유지를 하고, 그냥 권장은 한 6대 4 정도를 나는 권장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미적분 많이 해야 되지만 수원수투 놓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치? 그리고 수능 관점에서 보면 너 수원수투 몇 점이야? 100점 만점 중에서? 대답이 바로 안 나오네. 이거 74점이야. 74점. 여기 26점이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3번 문제도 그냥 눈풀이 가능하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원칙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야. 마이너스 반대로 발산할 것 같지? 그치? 근데 정확한 풀이는 밑에 써져 있는 데를 읽어봐. 미칠 절대값이 가장 큰 거듭제곱으로 묶는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4의 n승으로 묶어버리면 이쪽이 4분의 3의 n승의 빼기 1 이렇게 갖출 수가 있고, 여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취해버리면 여기에 이만큼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고, 여기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얻었다 하더라도 원칙은 알고 문제를 풀란 얘기야. 그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어. 여기 얘 대표형 2번이랑 대표형 3번 한번 잠깐 풀어봐.
봄이 어때? 괜찮아? 할만해? 민니? 괜찮아? 그 유제는 다 숙제로 줄 테니까 대표형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봐. 이 03번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 그 수원수투 특강 안 듣는 사람만 잠깐 손 들어줄 수 있어? 두 사람? 응. 신청하려고? 물어보니까 지금 알았어. 응? 그 특강 때, 수원수투 특강 때 그 베이지색 책은 놓고 오면 돼. 요 파란색 책만 갖고 오면, 파란색 책 먼저 끝내고 베이지색 책 할 거니까. 그게 베이지, 그거 베이지라 베이지 맞는 베이지 아니야? 그래? 그 뭐라고 불러? 그럼 초록색으로 보여? 나 생명은 아닌데 이상. 그래? 아무튼 두 달 동안에 4권 풀 거거든. 그래서 2주에 한 권씩 나가는 거. 재밌겠지? 요거 한번 해볼게. 얘 뭐 해설지처럼 해도 되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연습해보자고.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그치? 다 따져보면 공비가 -1일 때,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치?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 얘는 애초에 따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밑에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어서 그래. 그치? 그러니까 제외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공비가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n승으로 봐봐. 그치? 그럼 위아래를 뭐로 나눠야 되겠어? 그치? 아래 n승으로 나눠야 되겠지. 아래 n승으로 나눠버리면 아래 n승분의 1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아래 n승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된다. 이 정보 이렇게 바로 확보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는 여기 0, 0이니까 그냥 1이야. 이게 좀 고정되는 거고, 요거는 사실 얘랑 계산이 같아.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그치? 어차피 여기가 또 발산할 거잖아. 그러니까는 또 -1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정리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21쪽에 문제 바로 밑에 보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얘랑 얘는 같이 다니는 애라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그치? 그리고 여기를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치?
이 원칙을 갖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고, 이 경우나는 건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자. 그치? 이 급수로 넘어갈게. 2단원 갔어. 이 차이점을 한번 봐봐. 그러니까는 결국에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식을 배운 게 좀 전에 1단원이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2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뭐냐면은 진짜 간단해. 여기 an 앞에 그냥 시그마가 붙은 거야.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면은 얘가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 궁금했었잖아. 그치? 이것도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를 따지는 거라 보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어디에다 써놓냐면은 필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써봐. 거기 개념센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28쪽에 중간 부분에 개념센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여기 요거 있지. 그치? 그 옆에다가 아니면 밑에다 써도 돼. 뭐라고 쓰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n까지의 ak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너무 당연하지. 아니 당연하잖아. 그치? 그치?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얘를 그냥 풀어서 쓴 것 뿐이라고. 그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거를 먼저 구하고 극한을 취하는 게 계산이 잘 될 때가 많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보이거든? 근데 부분합이라고 불러. 얘를 부분합. n항까지의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야. 요렇게. 그치?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수열이 2부터 시작해볼까?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하는 거 알겠지? 수열의 극한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 다 합친 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가 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렇게 한다면은 뭘 먼저 따져보는 거냐면은 이거 한 번에 더 해야겠다는 생각 해서 문제가 안 풀리잖아. 그때는 이걸 먼저 해보는 거야.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걸 이제 써보는 거지. 그치? 이걸 이제 써본다라고 하면은 대입을 한번 해볼게. 대입하면 1-2분의 1분의 하고 위에는 첫항 2 넣고 1-2분의 1에 n승을 지금 이렇게 지금 쓰면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취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이제 여기다 취하면 돼. 이게 지금 부분합인 거야. 부분합의 극한. 그치? 이렇게 보내버리면 여기에서 요만큼이 0으로 수렴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2분의 1분의 2면은 4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쭉 더 설명을 할 건데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계속 이렇게 더해간다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얼핏 생각해봤을 때 이건 알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보이잖아. 그치? 근데 시그마를 취했을 때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 이 굉장히 유명한 증명이거든? 우리 조상분들, 한 2000년, 30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계산을 해줬어, 요거.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써봐. 1 더하기 여기를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볼게. 이렇게 묶어보고, 이렇게 묶어보고, 또 뒤에 또 이렇게 묶어보고, 이렇게 간다 생각해봐. 그치? 이렇게 하면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여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규칙을 가져보면 여기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명확하게 저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왜냐면 얘보다 얘가 더 작아.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게 더 작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 그치?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고 4개 더하면 또 2분의 1이야. 근데 8개 더하면 또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을 한없이 더해가는 거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증명은 유명한 거니까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증명이 나와. 어떤 증명이, 아니, 증명이 아니라 명제가 나와. 어떤 명제가 나오냐면은 여기 30쪽에 있는 그 부분도 좀 별표를 쳐놔야 되겠어. 이거는 일단 내신에서는 무조건 잘 나오고 수능에서도 요 개념을 쓸 때가 되게 많아. 수능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개념 공사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좀 가장 중요한 축에 속해.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줘. 그 다음에 표시를 해보면 급수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가 갈 때 an이 이게 수렴을 했어. 수렴하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라는 얘기야. 이거 간단하게 증명해볼게. 근데 증명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거는.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란 말 내가 안 했네? 이걸 이제 급수라고 불러. 급수라고 부르고, 이거 자체를 급수라고 불러. 아니면 급수의 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 이 용어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말은 여기, 어디 있었냐면은, 28쪽에 작은 글씨로 있지. 개념 노트 4번에. 28쪽에 개념수 4번에 보면 이 표현 자체를 급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급수의 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 급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치? 무한대가 붙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수1과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급수가 수렴하면 그 안에 있는 항의 극한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증명을 해볼게. 근데 일단 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요거 역을 취한 게 항상 참일까? 일반적으로는 명제의 역은 참이 아닐 수 있지. 근데 이거 명확하게 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밝힐 수 있겠어? 아이 이미 밝혔어. 위에서 지금 밝혔잖아. 예. 이거 봐봐. 예. 극한이 0이었지. AN은 극한이 아까 내가 써놨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0이었었잖아. 그치? 근데 얘네끼리 다 더해보면 발산하는 형태가 나왔었다고. 그치? 이게 대표적인 발레라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좀 따져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명제가 성립하면 당연히 얘 이제 대우는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이다. 이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뭔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따져보려고 할 때 안에 있는 일반항부터 보는 거야. 일반항 딱 봤는데 0으로 수렴 안 해. 그럼 무조건 제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됐지? 증명은 뭐 간단해. 여기 어디 나와 있지? 거기 30쪽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자. 내가 증명은 중요하다고 하는 증명이 있고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증명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좀 강조를 할게. 양명여고 선생님들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해. 왜냐면 양명여고 선생님들이 3년 4년 연속으로 증명 문제를 냈었거든. 그래서 증명 문제 항상 연습을 했었어. 근데 작년에 선생님이 바뀌면서 증명 문제를 안 내시더라고. 근데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증명 문제 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증명은 아니야. 근데 한번 보고 넘어가자. 얘가 S로 수렴하면 돼. 그러면 이거 급수의 같은 표현이야. 지금 이 부분 있잖아. 요게 리미트 이거 전체. 요거 자체가 SN이지. 요게 SN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쓰면은 이게 어떤 S로 수렴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SN-1은 어떻게 되냐? 얘 당연히 S로 수렴해. 그치? 알고 있는 개념이지? N이 무한대면 이쪽은 무한대-1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둘 다 S로 수렴한다. 근데 식을 써보면 원래 SN에서 SN-1을 뺐을 때 이 값이 AN 물론 뭐 n이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봐. 이렇게 취해보고 말해서 1 있었지? 이렇게 취해본다로 하면은 여기 이렇게 분배가 가능해. 왜냐? 이거 다 수렴했으니까.
그치? 그렇게 따져보면 S 빼기 S가 되고, 따라서 이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급수가 수렴했으면 안에 있는 일반항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 사실 자체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내기도 하고, 계산 문제는 주로 3점짜리로 많이 나와. 어디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요거 관련해서 계산 문제로도 나오는데 진입 판정으로도 나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괜찮지? 여기까지? 얘나 괜찮아? 31쪽에 급수의 성질 한번 봐보면 9쪽과 한번 비교해볼까? 9쪽? 9쪽에 뭐 있었지? 9쪽이랑 둘 다 성질인데 차이점이 뭐야? 뭐가 없어? 근데 사칙연산 중에서 곱하기 나누기가 빠졌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우리 이거 배웠잖아.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3까지 갈 때 AK 곱하기 BK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K는 1부터 3까지의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BK. 이런 식으로 볼 수 없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게 무한될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나누기도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 별다를 게 없다. 그치? 내가 빨리 나가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부정의 부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숙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을 시켜주면서 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면 되겠어. 그치? 여기 대표형 1, 2, 3번 3개 잠깐 한번 풀어볼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32, 31, 32, 33, 34 있는 대표 문제 한번 풀어봐. 근데 나는 뭐 33쪽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 삼 번 한번 같이 봐볼까? 3번이 아니라 2번? 2번 잘 풀었어? 이 보면은 급수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규칙을 줬어. 이럴 때는 어떻게 풀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일반항을 세워보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야. 수렴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은 급수가 수렴이다야. 급수가 수렴이면 오늘 배운 거? 그 안에 있는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야. 그걸 이용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치? 그럼 일반항을 만들어 보면 일반항은 A
n에다가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붙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쓸 건데 이 뒤에다 이제 뭘 쓰면 돼? n 플러스 1이네. 그 다음에 위에는 이 부분이 3n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할 수가 있겠지. 그치? 요게 0이 돼야 된다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라고. 이게 수렴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이게 오늘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거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풀려가면은 여기도 BN으로 치환해야 돼. BN으로 치환해서 이 BN의 극한이 0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얘를 AN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 바로 나오지. 그치? 근데 우리 이거 수투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여기 수렴하고 여기도 수렴하면 얘도 지금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렇게 보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 보이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냥 쉬우니까 넘어가자 하지 말고 숙제할 때 꼼꼼하게 다 풀어봐. 이거 유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 이렇게 나왔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등비수열의 극한은 배우고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배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약간 소외당하고 있는 애가 있지. 누가 소외당하고 있어? 등차수열. 등차수열 소외당해서 슬프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 왜 소외당할까? 등차수열은. 맞아. 너무 당연해서. 그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지. 상수인 수열이 아닌 이상. 그치?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따지지 않는데 등비급수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치? 처음에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배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급수에 대해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배웠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배운 거고. 그치?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면은 이 개념 자체가 이제 한 방에 머릿속에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등비급수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 급수라고 했잖아. 급수니까 이것도 무한대까지 더해 나간 거야. 그치? 그럼 이걸 한번 써보면 가장 기본적인 꼴은 원래 a 곱하기 r의 n-1승이 일반항이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자고. 그치?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얘는 쭉 시그마를 나열한다고 해보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여기서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점점점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번 써줘. 이렇게. 그치? 왜 한번 써주고 가? 뭐 구하려고? 부분합. 부분합. 그치? 그러니까 n항까지의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극한을 취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자고. 이렇게만 계산하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치? 1-r분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게 요 상황이지. 그치? 근데 여기 얘가 이제 극한을 취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취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사실은 이거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은 문제로 잘 나오지가 않아. 이거 발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거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여기가 이렇게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공식이 나오는 거지. 1-r분의 a라고 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암기해 놓으면 돼. 암기할 게 없는 게 그냥 1-r의 n승이 1로 바뀐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겠다. 언제? 요거일 때. 이거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보면 되겠다. 맞지? 내가 해주는 수업에서 얘기해주는 거 자꾸 너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해봐. 내가 계속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서도 엄청나게 오늘 중요하다고 하는 게 많은데 진짜 중요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많이 물어.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좀 달라진 게 있어. 아까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랑
급수의 수렴 조건을 한번 비교를 해봐.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아까 그냥 다시 물어볼까?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그렇지 대답 진짜 잘했어. 아까는 1이 포함됐었어. 이게 어떤 값으로 수렴하려고 하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이게 는 붙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1이 안 붙는다고. 그치? 이거를 많이 물어봐. 헷갈리게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그냥 만약에 R이 1이야. 2 이거 계속 더하면은 당연히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치? 그러니까는 R이 1일 때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면서도 틀린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잘 해놓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어디에다가 별표를 쳐놓냐면은 35쪽 밑에 참고 부분에 있잖아. 참고 부분에 요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지? 요거 두 개. 그치? 두 개 써져 있는 거 보이는데 그 밑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 부분에 강한 표시하고 등호 없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등호가 없다. 이렇게. 그치? 알면서도 틀리는 부분이니까 요거 체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여기도 가볍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보자. 대표형 문제 세 문제. 그 가로에 n승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애가 다 공비인 거야. 그치? 헷갈리는 거 있어. 헷갈리는 거 없어. 오. 책이 이렇게 많아. 원래 열심히 하는 원래 약간의 이슈. 원래 학교에서 진짜 한 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찾아가지고 바로 기자에 예림이 나중에 그래놓고 게임을 한 거야, 이름이. 갑자기 하자고 해가지고 여기 잘 안 된 거 없어? 괜찮아?
대표형 3번이나 2번 같은 건 좀 주의해야 되지? 그 x값이 0일 때도 따져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뭐 어려웠을 만한 거는 없을 것 같네. 그치? 이 다음 시간에 좀 안 풀린 거 있으면은 질문해줘. 이것 좀 설명해줄게. 우리 오늘 느긋하게 나갔는데 다 2단원까지 다 끝냈네. 2단원 마무리 하나 해보자. 박수 치다가 펜을 떨어뜨리는 건. 이 등비급수에 활용해서 도형과 연관시킨 문제는 계륵이란 표현 알지? 정말 얘가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42쪽에 있는 문제 한번 봐볼까? 42쪽. 요게 거의 거짓말 안 하고, 아니 과장 안 하고 10몇 년 동안 빠짐없이 나왔었어. 거의 수능에서. 근데 이제 킬러 내지 마라 라고 한번 외친 적 있었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어. 수능에서.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내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신에서 이 문제까지 그렇게 맞추고 싶지 않다. 이 마인드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은 제껴도 되고, 내신에서도 하고 싶다 하면은 공부해야 돼. 이 문제랑 하나 더 있거든. 그러니까 무등비라고, 이게 무등비 문제고 3도분 문제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두 문제가 골치 아파서, 어려워서 골치 아파서라기보다도 우리한테 약간 딜레마여서, 그래서 내가 도형일기를 따로 만들어 놨어. 그것만 모아놓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 집중적으로 해보는 걸로 할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활용 문제인데, 도함수에 활용했을 때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들, 뭐 극소극대 잡고 최대 최소 잡고 이런 문제들 있었잖아. 부등식에 대한 활용을 해보고, 등비급수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해. 도형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순환소수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이 순환소수는 수능에서 절대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 양명고 서술형으로 나오고 그랬었어. 논술형으로 나오고 그랬었어. 순환소수 같은 거 2년 전에. 그러니까 일단 알아놔. 이것도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딱 뒤통수 칠 때가 있어. 그러니까는 둘 다 알아볼게. 이 개념 1번은 아주 쉬워. 그러니까는 결국에 뭘 찾는 거냐면은 첫 장 찾고, 개념 1번은 첫 장 찾고, 그 다음에 공비가 뭔지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것만큼 간단한 게 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상 미적분 문제라기보다도 도형 문제야. 도형에서 보조선 긋고, 그 다음에 어디랑 어디 같은지 따지고, 그 다음에 선 그어보고, 각도 그어보고, 원주각도 찾아야 되고, 뭐 우리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1-R분의 A라고 하는 거를 구하면은 그냥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그치? 이론은 아주 간단해. 근데 두 번째 이론은 순환소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던 것 같지 않아? 언제 배웠어? 이제 너희한테 너무 까마득한 옛날인가? 응. 그치? 중학교 때 배웠지? 응. 나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 0.13. 0.13에 땡땡 이렇게 쳤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배울 때 99분의 13 이렇게 배웠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0.0013 더하기 0.000013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히 해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공비가 몇이야? 100분의 1이네. 그치? 100분의 1이니까 1-100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위에가 첫 항이 100분의 13인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100분의 99분의 13인 거니까 99분의 13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여기서 연결된다. 이렇게 좀 가면 되겠다. 그치? 1, 2, 3번 중에 한 문제만 풀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자. 미니가 골라줘. 1번, 아이씨, 알았어. 1번 해보자. 1번 하나 해봐. 근데 1번 힌트 하나만 줄게. 좌표 구할 때
X좌표 따로 하고 Y좌표 따로 구해야 돼. 그 규칙만 찾으면 돼. 한꺼번에 하려고 안 풀려. 내가 아는 학생 중에 사공민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네. 응. 같은 평촌고네. 그리고 규칙 찾아봤어? 길이의 관점으로 접근해봐. 좌표를 표시하고 나서는 길이로 보면 돼. 한 칸씩 뛰면서 가야 되지. 그치? 이거 좀 많으니까 사신족소까지 하는 거는 필수로 다 해보기로 하고, 요거 스매싱은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근데 필수 숙제는 꼭 하고 추가 숙제는 그냥 자기 역량이 닿는 만큼 해보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이틀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저걸 그냥 추가로 줄게. 다른 반은 그냥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우리는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대표형 1번 괜찮아? 할 수 있어? 얘나 됐어? 아까 얘기한 대로 X좌표랑 Y좌표 구분해서 풀면 풀리지? 첫 항이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비가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거 찾고, 그 X좌표는 첫 항이 1이었는데 Y좌표는 첫 항이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5분의 4, 5분의 2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푸는 문제들인 거니까 이렇게 이용을 해보고, 대표형 3번 같은 거 잘 안 풀릴 수 있는데 비례식 같은 것도 써야 돼. 비례식 같은 것도 써서 닮음 이용하는 것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도형 문제 가까워. 이런 거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44쪽에 7번 한번 봐볼까? 44쪽에 7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문제가, 44쪽에 7번 같은 문제가 내신에 나온다는 얘기였어. 아, 없어? 그치? 이해됐지? 첫날 고생 많았어. 또 모계를 보자. 아니, 모계를 보자. 수요일에 보는 사람 없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화목반인데 토요일에 클리닉 시간 항상 방학 때 있을 거고, 월수금에 열려 있어.